안녕하세요. 이은숙입니다. 오늘은 동맹독서 마지막 시간으로 시간을 만들었는데요. 일부러 이 시간을 만든 거는 마무리를 좀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이 신용환 선생님 책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좀 총정리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주로 어떤 시간을 갖고 싶으냐면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는 좀 허심탄회한 시간들을 충분히 갖고, 그 다음에 이 책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도산에 대한 나눔을 좀 더 통해서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정리했던 내용들을 좀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은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해본다면, 저는 상해와 미주와 만주에서 활동하셨죠, 도산이. 그래서 이제 이 세 군데에서 도산이 글로벌하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공부를 다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해는 정치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미주는 경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주는 군사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해의 정치력과 미주의 경제력과 만주의 군사력, 이것을 삼위일체로 해서 도산이 글로벌한 독립운동을 펼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에서 상해나 미주의 경우는 흥사단 단우들의 공이 컸다. 흥사단 단우들의 헌신적인 그 도움이 없었으면 안창호 선생님이 과연 저런 일들을 해낼 수 있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산의 독립운동과 민족혁명 사상의 핵심을 좀 얘기해보라고 한다면, 도산의 독립운동 방향은 두 번째, 그 민주공화국 건설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통해서 이런 비전을 실현하시고자 노력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선은 독립전쟁이었습니다. 근데 독립전쟁을 그냥 할 수는 없죠. 그냥 하면 우리 목숨만 다 잃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준비를 하자. 그 준비 과정에서 적어도 세 가지 자본은 있어야겠다. 민족이 나라다우려면.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신용의 자본, 금전의 자본, 지식의 자본. 그 당시에 우리는 근대화로 가야 되니까 지식의 자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그래서 교육을 해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그래서 교육혁명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또 금전의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이제 그 일본한테 빼앗긴 상황이어서 뭘 어떻게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십시일반 내 주머니를 털어서 상해 임시정부 같은 경우에도 국민 세금을 내야 되고, 그래야 상해 정부가 움직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본력. 그런데 다행히도 미주에서는 전부 다 살 길을 찾아서 미주에 갔더니 일자리가 있고 근면하고 성실하면 다 자기가 버는 수입이 자기 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만주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았습니다. 다 착취당하고 갈취당하고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돈의 자본,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신용이었던 거죠. 신용의 자본이 굉장히 현대적 용어 같지만, 사실 그 당시에 미주 노동자들이 오렌지 하나 정성껏 따가지고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그 회사의 자금이라는 것이 모여지면 이게 투명하게 경영되고 관리되지 않으면 누가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번 돈을 거기다 회사에다 내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안창호 선생님이 지도자셨으니까 이제 명분을 준 거죠. 이것이 나라를 위한 거다. 그거에는 온 국민이 다 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또 미국이었습니다. 사실 다른 지역에서는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해에서 흥사단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상해 흥사단 단우들은 전부 다 돈을 벌었습니다. 개납, 개병, 개업, 이 3대 의무가 그때 도산의 내무총장 시절에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전부 다 자기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애국금을 냈습니다. 여기에 모범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임시정부 내에 총장님들이라든지 또 양반 출신들, 이런 분들은 그거를 하찮게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가지고 계신 것이 많았는지, 국내에서 땅 좀 팔고 이렇게 갖고 다들 오시고 그런 분이어서,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고요. 죄송하고요. 그래서 그 3대 자본이 있어야 우리가 독립전쟁을 치를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3대 자본 형성을 위해서
하면서 이제 운동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통일전선 계속 뭘 좀 해보려고 하면 분열이 되는 거야. 초기에는 뭐 기호계니 뭐 서북계니 하면서 이제 분열이 됐던 거고, 나중에는 좌우가 분열이 되고, 뭐 이런 그 과정 속에서 뭘 좀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 이 분열 때문에 안 되는 거니까, 이 분열을 좀 이렇게 어떻게든지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제 이것을 좀 잘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전인격, 신성단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도산의 철학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 애기애타라는 휘호 속에서 다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동포에게 고하는 글을 1925년에 이광수한테 구술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만방에 이렇게 동포들한테, 1925년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죠, 우리가. 그런 시기에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산상수훈과 같다. 어떻게 살아라 라는 지분을, 지령을 내리신 거죠, 국민한테. 그래서 동포에게 고함, 이런 글들이 굉장히 유익하다. 한번 읽어봐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도 선생님의 애기애타라고 하는 것은 수련과 봉사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나 관리, 그 다음에 타인 관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내용의 함축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미래 흥사단의 어떤 그 전승도 애기애타 정신에서 되살려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공주의인데, 대공주의는 가장 중요한 게 통합 아닙니까? 통합, 통일, 협동 이런 개념이니까 지금도 그런 개념이 중요하죠. 그 내용 속에 강론으로 들어가면 민주공화국을 수립했을 때 우리는 적어도 3평등은 이루어야겠다. 경제평등, 정치평등, 교육평등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그 내용을 세계 약소국들과 함께 나눌 때 민족평등 이런 사상들이 전체적으로 애민사상이 녹아있는 이런 내용들이어서 21세기 지금 현재 우리에게, 흥사단에게 대공주의는 어떤 의미로 올까,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흥사단의 어떤 이론을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도산의 내용 총정리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거를 저는 이제 이걸 하나 만들어 놓고 굉장히 잘 써먹고 있는데, 도산 선생님의 그 뜻이 과연 완성됐나? 실현됐나? 아니다. 미완이다. 미완의 꿈.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인격 개조에서 사회 개조로, 또 국가 개조에서 세계 개조로, 이렇게 4차원의 개조 사상을 도 선생님이 펼쳤을 때, 그 강론에 들어갔을 때 그 내용들이 도 선생님의 일대기를 다 함축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격 개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혁신, 애기에 관한 얘기들이고, 그 다음에 대공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앞으로 전승돼서 이어가야 할 것이, 그런 정신 속에서 통합, 통일 이런 정신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사회 제도를 조금 더 복지제도를 잘 만들어 가야겠다. 이제 이런 운동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국가가, 지금은 세계 7위? 7위죠, 우리.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안창호 선생님 잠수함 얘기 요새 자주 뜨죠. 전 잠수함 진수식에 갔었는데, 안창호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안창호 선생님의 독립운동의 전선이 뭐라고요? 독립전쟁 준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청일전쟁이 평양을 지붕개고 파괴할 때 아무런 힘이 없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지금 잠수함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안창호함이 바다에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사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심히 지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 안창호 선생님의 꿈이 일부 현실화되어 있는 거고, 이분의 꿈이 앞으로 인류의 완전한 행복이라고 한다면, 인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많죠. 우리가 지금부터 실천해 나가야 할 일들도 많습니다. 요즘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생태계 문제라든지 지구 환경 보호라든지 등등. 그래서 이런 내용을 총정리하면, 안창호 선생님의 꿈은 미완이다. 우리가 더 할 일이 많다. 우리가 계승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휘호, 애기애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도 선생님은 저 휘호를 날릴 때 누구를 생각했을까? 이걸 저는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도 선생님을 괴롭혔던 사람도 있고, 도산 선생님이 정말 애지중지 사랑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도산 안창호의 인간관계가 저는 이제 몇 명을 뽑았습니다만은, 사실 저 위에 박영만, 이승만, 이대휘 박사입니다. 서실피 박사 옆에. 이런 분들은 미주에서
정말 지도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이고, 그 밑에 홍원, 송정익 선생은 우리 흥사 단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말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고, 도산 선생님이 끝까지 중국에서도 홍원 스님하고 소통을 했죠. 대공주의도 홍원 스님하고 나눴고요.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송정익 선생은 묵묵하게 북미 실업 주식회사를 끌고 이상천 기금을 대고 하면서 도산의 가족을 돌보고 굉장히 훌륭하신 그분의 장학금으로 많은 사람들이가 후손들이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안창호 선생님이 처음에 잡혀서 모진 고생을 할 때 정말 죽기까지 결심을 했던 그 안중근 의거가 그 1919년에 있었고, 그걸로 고생을 하셨고, 그 다음에 1932년에 윤봉길, 그러니까 시작은 안중근이, 마무리는 윤봉길,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두 분 때문에 안창호 선생님이 고생했던 건 말도 못하죠. 물론 중간에 길림 강연에서 한 20일 체포돼가지고 뜻하지 않게 감금된 적이 있었죠. 그때 순정도 박사가 길림에 같이 계셨고, 이분들의 도움으로 다 석방됐고 해결됐죠. 그때는 중국의 사정이 장장님의 그 통치 시대였고, 일본하고 삼시협정을 맺어가지고 한국 독립운동가를 잡기만 하면 두 당 얼마씩 보증을, 돈을 받게 되는 이런 과정에서 도산이 잡히셨던 거라서 정말 운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고요. 그 옆에 뭐 이탁이라든지 여운영, 이광수, 양기탁, 김규식, 차리석, 이런 분들은 도산의 어떤 그 도산 관계 속에서 어떤 경우는 브로맨스 같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그 애증의 관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산 선생님을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후원해줬던 분이 만주의 양기탁 선생입니다. 독립군에서는 양기탁 선생님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양기탁 선생님이 그 통합운동, 안창호의 통합운동에 굉장히 헌신적으로 해주셨던 분이고, 김규식은 사실 안창호가 굉장히 멀게 느껴지지만 안 그렇습니다. 김규식 선생님하고 굉장히 소통이 밀접했던 거는 친구 김필순하고 인간관계도 있긴 하지만 의견이 맞았어요, 서로. 그리고 이제 차리석 선생님은 도산 사후에 도산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우리들한테 전승을 해주셨고, 여운영 선생을 통해 세계 정세, 특히 좌파들의 정세, 모스크바 정세, 중국 정세, 이런 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게 된 배경에는 여운영 선생과의 브로맨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광수 선생님이 이제 수양 동호회를 만드시고 동호회를 끌고 가셨고, 동호회 사건까지 이렇게 같이 겪게 되는 거죠. 안창호 선생님이 엄청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아주 그 귀한 그 회정시계를 마지막에 이광수한테 넘겨준 걸 보면. 하여튼 이상으로 제가 도산의 애기애타에 담기면 애기애타적 회유를 쓰시면서 도산 선생님은 누구를 얼굴을 그렸을까? 어떤 동지들을 마음속에 품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기 말고 더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저런 슬라이드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야기거리를 같이 만드셔야 되겠죠. 저는 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거리가 다 있습니다. 이건 자랑이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모든 과정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준비해왔던 도산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걸로 요점을 정리해서 저희들이 교육수련원에서 준비했던 동맹 독서 신용환 선생님의 책을 중심으로 해서 귀한 시간들을 6주에 걸쳐서 갖게 된 것을 굉장히 저도 이거에 참여하면서 영광으로 생각했고, 앞으로도 이런 훈련들이 계속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